정말 저도 이 방법이 정말 이건 좋다, 장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레이저를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눈밑지방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장점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기계 사면 되잖아요. 좋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레이저를 쓸 거 아니에요. 한다는 병원들을 좀 찾아봤어요. 어떤 부분이 장점일지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술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병원이 잘 없어요. 실제로 수술 효과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종종 하다 보면 레이저로 눈밑지방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고, 레이저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칼로 수술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에서 레이저로 한다 그러면 엄청 앞서 나간 뭔가 기술이 있어 보이고 뭔가 신기술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느낌이 레이저로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레이저로 하면 뭐 점을 뺀다든지 뭐 이런 얼굴 피부 쪽에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레이저로 눈밑지방 제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라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절개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이 있고,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더 레이저의 장점을 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봤더니 레이저인데 이렇게 얇은 바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늘 같은 거 끝에서 이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피부 쪽에서 뭔가 따로 절개를 하지 않고 피부에 그냥 작게 피부 맞춤만 한 다음에 그 피부를 살짝 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겉에서 그 바늘 같은 침을 쭉 찌른 다음에 끝에서 레이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레이저로 그냥 눈밑 지방을 태우는 거죠. 거기서 이제 레이저가 있으면 열이 나올 테니까 태우면 지방은 줄어들겠죠. 지방이 타니까. 지방이 타면 보통 이제 오일 성분 같은 것들이 생겨요. 지방세포라는 거는 그 기름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세포거든요. 그게 당연히 세포가 깨지면 거기 기름이 나오죠. 오일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걸로 그냥 오일까지 막 태우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일부라도 눈밑 지방을 좀 태우게 되면 좀 줄겠죠, 볼륨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얘가 이거를 무슨 뭐 눈물코랑 인대를 풀어서 재배치를 해서 밑으로 내려주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내 상태에서 눈 밑에 볼륨만 조금 줄이는 거죠. 근데 그게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태우면서 하겠죠. 근데 뭐 그거를 얼마나 하면서 얼만큼 태웠는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사실 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탔는지, 볼륨이 얼마나 줄지는. 그래서 보통 보면, 저도 이거 다 그 상담 오신 환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 한 번 해서 좀 부족하면 뭐 더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런 시간을 정해놓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당 5분씩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과 보면서 뭐 좀 줄었다, 근데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해서 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이는 정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레이저 눈밑지방 제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수술을 할 때 안쪽에 빨간 그 결막이라는 부분을 절개를 하고 열어서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결막 절개를 하면서 레이저로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위 그 앙코르 레이저라고 요즘 많이들 이제 광고를 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댓글로도 막 많이들 물어보시고 앙코르 레이저 좋으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앙코르 레이저 찾아보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 CO2 레이저예요. 얼굴에 점 빼는 레이저인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직을 태우는 거죠. 태우고 조직을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결막은 절개를 했어요. 결막을 절개를 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는 전기 소작기라고 그래서 보비라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런 그 핸드피스가 있고 끝에 이렇게 그 바늘을 꽂아서 팁을 꽂아서 쓰는 건데, 그 팁 끝에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거기서 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끝으로 이렇게 직접 딱 대면 칙 하면서 이거 조직을 자를 수도 있고, 뭐 피가 나면 지혈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대면서 이제 그걸로 쭉 수술을 한다고요. 박리도 하고, 뭐 지방을 자를 때도 그걸로 자르고,
조직을 벌리거나 이런 것도 다 그 전기 소작기를 써요. 이게 가위나 칼이나 이런 도구를 쓸 수도 있지만 조직을 이렇게 벌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작은 혈관들에서 피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기 소작기를 사용을 하면 바로바로 지혈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부위가 피가 없이 좀 깨끗하게 지혈을 바로바로 하면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이 레이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레이저도 열을 이용해서 하니까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하고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지혈도 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레이저 특징은, 레이저는 글쎄 이 레이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저라 그러면 쭉 그냥 계속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 레이저 그 끝에 레이저가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핸드피스에서 레이저를 딱 발사를 시키면 계속 가요. 끝에만 딱 있진 않거든요. 레이저 광선이랑 계속 가니까. 우리 왜 옛날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CO2 레이저 점 빼는 것도 그냥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칙 해도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해도 여기까지 가고 그냥 뭔가 이렇게 닿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끝까지. 아마 이것도 레이저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그 전기 소작기와 레이저의 차이는, 전기 소작기는 내가 직접 닿아야지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레이저는 멀리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 딱 맞춰서 여기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하면 여기까지 광선을 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인데, 이게 실제로 눈 밑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떨까, 이제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걸 진짜로 전 과정을 다 이 레이저만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과정, 박리를 하고 지방을 하고 이럴 때 나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요게 살짝 여기 딱 닿으면서 약간 옆으로 해서 가면 더 뒤쪽에 있는 조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전기 소작기면 내가 여기 하다가 이렇게 딱 띄면 더 이상은 작용을 못 하는 건데, 이거는 갈 수 있죠. 물론 뭐 레이저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지만 발사가 되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 하면 그것도 뭐 충분히 조절할 수는 있죠.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를 쐈을 때 좀 더 생각지 않은 곳에 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전기 소작기는 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되니까요. 이거는 닿아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레이저로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좋을까? 어떤 장점이 있어야 레이저를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레이저로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한다는 병원들을 좀 찾아봤어요. 장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뭐 출혈이 적고 뭐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혈이 적은 거는 전기 소작기에서 출혈이 적죠. 칼에 비해서는 출혈이 당연히 적죠. 둘 다. 회복이 빠르다? 글쎄, 레이저라고 해도 조직이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전기 소작기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어쨌든 열을 가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열이 좀 더 가해질 수도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해지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따라서 그런가? 뭐 글쎄, 어떤 부분이 장점일지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술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병원이 잘 없어요. 실제로 이 레이저를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레이저를 쓴다는 병원에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저는 잘. 그래서 절개를 하는 것부터 뭐 속에 박리하고 지방을 실제로 제거하는 과정, 이 전 과정을 다 이 레이저로만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결막을 절개하는 것만 하고 안에는 똑같이 전기 소작기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뭐 레이저를 써서 충분히 좋고 효과도 좋고 다 하면 너무 좋은데, 직접 가서 상담을 하면 이걸 알려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못 찾았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그냥 일반적인 눈밑 지방 제거라고 할 때 그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는 이 방식보다 이걸 하는 게 더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레이저를 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도움이 좋을 것 같아요. 나 레이저를 수술했다. 되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 레이저를 했어? 막 이런 느낌이 들 거는 같은데, 실제로 수술 효과가 좋을까? 이 수술 효과라는 거는 눈밑 지방 제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제거에서 수술 효과는 그냥 눈밑 지방이 얼만큼 제거됐는지 이거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레이저로 했든지 뭐 칼로 잘랐든지 전기 소작기로 없앴든지 뭘로 태웠든지, 어떤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밑 지방을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줄였는지가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효과라는 거는 같은 양을 줄여도, 같은 모양으로 줄여도 뭘로 줄였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는 어렵겠죠. 효과라는 거는
뭐 중간 과정, 회복 과정, 그다음에 수술을 받을 때 뭐 어떤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무리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금 단점? 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거를 아주 잘 능숙하게 잘 쓰시는 분은 여기에 맞춰서 잘 쓰겠죠. 이게 탁 버튼 누르면 착 하고 또 착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그걸 이용해서 잘 쓰시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갑자기 딱 많이 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레이저가 막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눈밑 수술하다가 또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아 이게 레이저랑 그럼 무슨 연관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방법과 다른 거는 단지 그 멀리 가는 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어떤 지혈을 시키는 정도라든지 태우는 정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충분히 그럴만 하니까 그런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겠지만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절개를 하지 않고 이제 바늘을 찔러서 그냥 태우기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밑 지방 제거를 수술적으로 하는 건데 그 도구를 칼 대신에 레이저를 쓰는 거죠. 그걸로 절개를 하고 태우고 자르고 하는 걸 레이저를 쓰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저도 이 방법이 정말 이건 좋다 장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레이저를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눈밑 지방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장점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기계 사면 되잖아요. 좋다 그러면 해서 그게 더 장점이 많은 장비라면 할 것 같은데 장점이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그걸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그게 좋으면 진짜 다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빠르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막 금방금방 소문나서 다 해요.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좋은데 그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수술할 때도 결과도 좋은데 그걸 왜 안 쓰겠어요? 대단한 자격이 있어야 그 레이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제가 비록 이걸 안 해봤지만 이렇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레이저로 이렇게 구멍만 내서 절개하지 않고 태워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분들은 다시 수술하러 종종 오세요. 그분들은 사실 저보고 하라 그래도 이걸 균일하게 쫙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보고 그냥 이걸 넣어서 속에서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내측 지방, 가운데 외측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고르게 핀다? 일정하게 제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는 좀 나오고 뭐 여기는 가운데 쑥 들어가고 뒤에는 좀 나와 있고 이런 눈밑이 이전에는 전체가 불룩했다면 이제는 한쪽은 불룩하고 한쪽은 꺼지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막 너무 들어가 있고 한쪽은 너무 들어가는데 한쪽은 막 여전히 불룩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하지 말라 그러기도 좀 어렵고 진짜 잘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정말 나는 수술까지는 너무 무섭고 이러면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내가 참 이렇게 결과를 만들기가 참 만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차라리 열어서 내가 보면서 하는 게 결과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그렇고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눈밑 지방 제거와 크게 얼만큼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